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9% 급등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날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개파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풀이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때 시장 지수나 개별 종목의 단기 움직임이 아니라 주도주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멀쩡한데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엔비디아가 꺾이는 그날에만 걱정하면 됩니다. 지수 자체도 큰 변화 없이 마감했으며 이는 여전히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날 은행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나쁜 시장 환경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늘도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과 시장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오늘은 개장 직후 하락으로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 장 초반에 성급히 매도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뉴스에서 나온 나쁜 소식이 들리면서 최고점에 팔고 싶은 욕망으로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포인트가 오지 않거나 손절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굳이 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종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0.03%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섹터 간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며 시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뚜렷한 매도 신호는 없었고 상승세가 꺾였다는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이 더 이상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형주는 오늘 1.21% 하락했습니다. 원래 시장이 불안하거나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소형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형주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형주의 비중이 많았다면 포트폴리오에 타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해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랜만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추세 없이 횡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만 보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 4% 하락하며 큰 변동을 보였지만 그동안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한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퇴직연금에 들어올 비트코인 자금을 생각하면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매우 적절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4%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이 적절하며 눌림목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퇴직연금으로 들어올 자산을 생각하면 적립식 투자도 적절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도주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하루 이틀 조정 후 다시 반등하는지 아니면 추세가 무너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탐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8월 14일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주요 지수들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식 비중은 80에서 100% 수준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처럼 장 초반 주도주가 하락해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주도주에 투자하고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매크로 이벤트가 있었더라도 개파락 후 상승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매크로 이벤트와 뉴스에 흔들려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며 언제나 주간 차트를 보면서 장기 사이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이자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0.29% 상승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종목이 흔들리기 전까지, 즉 엔비디아가 버티는 한 AI 사이클은 끝날 일이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견고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매크로 지표보다 훨씬 중요하며 8월 27일 실적 발표가 오히려 강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장 반응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뒤에 쉬어간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2%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을 보고 전량 매도해야 하나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유효하며 조금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가 설령 지연되더라도 버틸 가능성이 높으며 리스크 해지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변동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삼각수렴 돌파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강했음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비중 1위 종목이자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오늘 약 2% 상승했습니다. 은행주 전반이 오른 흐름 속에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압도적인 7월 지표를 보여줬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압도적인 이상 로빈후드의 실적에 문제가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 버너브는 이제 드디어 베이스를 형성하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며 베이스 형성 구간에서 추가 매수 기회가 여러 차례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약 1% 상승하며 어제와 큰 가격 변화 없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장 초반 급등했지만 막판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항공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므로 베이스 형성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할 만합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잠시 이탈했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뉴스가 없는 한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소형 원자력 리더 오클로는 화요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오클로 특유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탐리의 비트마인은 오늘로 4일째 타이트한 가격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패턴을 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지표에 비해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냐고 묻지만 AI 혁명이 계절성과 매크로 지표를 압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 이후 반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스 형성기의 매수 타이밍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큰 조정보다는 단기 조정 또는 가벼운 되돌림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며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적 수치 자체보다도 그 다음날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 이번 조정이 의도된 조정인지 아니면 횡보 후 우상향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크로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퇴직연금에는 S&P 500과 QQQ 적립식 투자를 개인 계좌에는 압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